네, 안녕하십니까. 생생코칭TV의 코코준입니다. 네, 지난 그 영상에서는요,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서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상사와의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특정 상황을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또 개개인에 따라서 전부 각각의 어떤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달리 이번 시간은요, 질문으로는 나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질문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크게 고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사의 관계, 어떤 직장 내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그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행보라든가 모든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이 내용을 갖다 잘 익히시게 되면은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기 상황인데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험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됩니다. 저는 프로야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프로야구에서 이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무사만루입니다. 네. 특히나 만일 후반부 7회, 8회, 9회에 갔을 때는 더 중요한 어떤 상황이겠죠. 무사만루. 결정적인 위기 상황인 거죠. 누가 봐도 위기 상황인 겁니다. 무사만루인데, 네,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위기인 걸 갖다 누구나 다 감지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위기인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런 큰 위기에 닥쳤을 때는 최소한으로 그 피해를 줄이고요. 그 손실, 이 부분을 줄이고 일단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넘겨야 그 다음 본인 팀의 공격 때 그 실점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죠. 거기서 일단 대량 실점을 하게 되면요, 비기닝을 줘버리는 거죠, 상대편에게. 그러면 아예 이제 그 게임을 갖다 완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큰 실점을 하면 안 됩니다. 대량 실점을 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의 실점. 무사만루다 그러면 한 점만 실점하면 제일 좋고요. 제일 좋고, 2점까지도 어떻게 아무튼 좀 큰 손실이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잘 공격을 함으로써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점, 6점 이렇게 실점을 하게 되면 그냥 그 게임을 그냥 내주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거든요. 과연 직장 생활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종종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느냐? 네, 이것을 위기 상황으로까지는 감지했지만 그렇게까지 큰 위기 상황으로까지는 감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질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게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본인이 굉장히 크게 그야말로 찍히거나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이미 발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 일을 해결할 건지에 대한 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정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그 나쁜 결과가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나쁜 결과가 발생이 되는 그 상황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사분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나쁜 결과인데요. 나쁜 결과인데 소위 얘기하는 박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살납니다. 네.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 극복하면 될까요? 이런 어떤 그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를,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어떤 부분은 과연 어떻게 나가면 될까요? 우리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이 나쁜 보고를 갖다 드리는 건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는 것 정도는 사실 다 압니다. 네, 잘 보고해야 된다는 상황은 알거든요. 아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가 하면요. 뭔가 일이 잘 꼬이는 거죠. 네, 잘 안 풀립니다. 네, 나쁜 보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고할 내용을 갖다 준비를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상사분께 보고를 할 언제 보고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굉장히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상사분이 이왕이면은 기분 좋을 때 보고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는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거기다 이것까지 보고할 그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상황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그날은 이제 출근할 때부터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네, 오늘 이거 보고 분명히 드려야 되는데 보고 드리면 나 오늘 얼마나 또 야단을 맞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괴롭죠. 뭐 출근 시간 때부터 정말 그 괴로운 마음을 안고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앉았고 이제 보고 드려야 되는데 언제 보고 드릴까? 보고 드릴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보고 드릴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출근하자마자가 그래도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인데 보고 드리면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뭐 판단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렇지만 빨리 야단을 빨리 맞는 게 좋아. 빨리 보고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고 드려야지. 뭐 오시자마자 보고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날은 상사분이 출근하시잖아요. 책상에 딱 앉잖아요. 딱 앉자마자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하더니 바로 그냥 뭐 다이어리 들고서 바로 나가십니다. 네. 뭔가 하고 봤더니 회의 있으시대, 회의 참석하신다고 나갑니다. 네. 그 보고 타임 놓쳤어요. 아이고. 그 아침에 보고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 마치고 오시자마자 보고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한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9시 반이 되고 10시가 되고 10시 반이 되고요. 거의 뭐 11시 되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상사분이 저쪽에서 오십니다. 네, 오세요. 이제 보고 드려야 되겠다. 딱 생각을 하고 또 보고할 내용 딱 준비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보고 드려야지. 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시자마자 막 또 그 회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막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수치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건데? 이거 수치 틀렸잖아, 이거 누가 뽑은 거야? 막 이런 말씀을 막 하십니다. 이거 분위기 안 좋습니다. 이거 보고 못 드리지 않습니까? 저런 상황에서 네, 약속 깨졌습니다. 뭐 이거 보고 드릴 수 있습니까? 요번 달 실적 반토막 나겠습니다. 이거 보고 어떻게 드립니까? 이거를. 네, 보고 못 드리죠. 11시 다 됐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일단 조금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는데 또 이게 시간이 11시 반 됩니다. 네. 11시 40분 되고 50분 되고 이게 점심시간 들어갑니다. 이거 점심시간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또 지금 또 보고 드릴 타임이 아닌 것 같아요. 점심 식사 하시고 나가지고 약간 여유 있을 때 커피 한 잔 이렇게 드실 때 그때 보고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 점심시간을 이제 지냅니다. 네. 밥을 먹는데요. 밥이 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거 뭐 점심시간 이제 마치고 나면 보고 드리면서 또 박살 날 텐데 이거 식사가 뭐 맛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먹었습니다. 억지로 먹고요. 또 딱 앉아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려야지 하고 그냥 기회를 갖다 보고 있습니다. 네. 상사분이 1시 되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점심시간 끝났으면은 또 안 들어와요. 또 네. 그 어떻게 된 거냐고 알아봤더니 또 점심 식사 마치고 외부 일정이 있어서 거길 또 바로 넘어가셨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럼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뭐 한 4시나 돼야 들어오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4시까지는 뭐 이게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속마음은 약간 일단 그래 4시까지는 그럼 마음 그냥 편하게 있자. 어차피 뭐 지금 보고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마음 되게 불편하죠. 되게 불편합니다. 네. 또 4시가 됐어요. 네. 4시가 됐는데 상사분 안 나타납니다. 네. 뭐가 늦어져요. 네. 4시 반 돼야지 그때 이제 상사분 나타나십니다. 네. 보고 드려야지. 근데 요번에는 자리에 앉자마자 또 바로 또 나가시네요? 바로 또 나가세요? 타고서 어떻게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금방 오시겠지? 네. 또 안 들어오시네? 안 들어오세요. 네. 시간이 이제 5시 반, 6시 돼가네요. 이제 거의 또 퇴근 일단 시간이 또 됩니다. 퇴근 시간이 되고요. 네. 상사분, 6시 돼가지고 또 자리에 앉으십니다. 앉자마자 또 뭐 가방 정리하시네. 네. 그러면서 오늘 외부 약속 있으시다고 바로 또 나가십니다. 네. 오늘 보고 못 드렸습니다. 결국은. 네.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보고 못 드렸네. 내일 드려야 되겠다. 내일 그냥 출근하시자마자 보고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냥 마음 편하게 오늘은 지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다음날까지 마음 절대 안 편하죠. 마음 불편한 상황에서 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보고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는데요. 그 상황이 어제와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이 됩니다. 보고할 타이밍을 잡질 못하겠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네. 참 그냥 낭패가 되는 거고요. 그냥 바짝바짝 마르죠. 그냥 바짝바짝 그냥 마르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 누구한테 이거 뭐 고민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잘 보고 드려보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잘 드려보라. 네. 잘 해야 되는 거 알죠? 누가 그걸 모릅니까? 잘 보고 해야 되는 거 알죠? 네. 뭐 그런 정도밖에 조언을 안 해줍니다. 이럴 때 한번 이렇게 해봐라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고요. 또 그 경험치를 갖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는 보고라는 걸 너무나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네. 그 사장실이라는 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요. 저는 업무 총괄을 했었습니다. 업무 총괄을 하다 보니까 보고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났거든요. 그런 정도 보고가 많다 보니 정말 그 CEO분이 듣기 싫어하는 보고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그 보고를 과연 어떻게 보고를 드릴까 굉장히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그 경험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상황일 때 보고 타이밍도 못 잡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시간은 막 지나가고요. 보고는 해야 되겠고 보고하기는 겁은 나고 네,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제가 좀 방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나쁜 내용의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과연 어떻게 보고를 드리면 좋을까요? 네. 지난번 제가 인간관계에 관련된 이런 그 문제 해결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먼저 인간의 심리를 어느 정도 좀 알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먼저 나쁜 내용의 보고 같은 거는요. 그 보고를 받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보니까 나쁜 내용의 보고예요. 나쁜 내용을 갖다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하 직원이. 상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은 이런 나쁜 내용 같은 경우는요. 깜짝 보고하면 안 됩니다. 네, 깜짝 내용으로 보고하면 안 됩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상사분이 할 수 있게끔 예비 단계를 좀 거쳐줘야 됩니다. 반대로 좋은 내용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칭찬받을 수 있는 내용? 이런 내용은 깜짝 보고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네. 미리 뭘 갖다 살짝 뭐 귀뜸을 해주는 것보다, 이번 달 실적 좀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진짜 그 실적을 보고하는 것보다는 그냥 깜짝 보고, 딱 보고해 드렸는데 엄청나게 실적이 향상이 됐습니다. 너무나 좋죠, 상사분은. 너무. 그러니까 좋은 보고는 깜짝 보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쁜 보고를 깜짝 보고하게 되면요. 그 상사는 전혀 아무 생각도 안 하고요. 뭐 일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보고 온 거 보니까 내용이 엉망진창이고 완전 낭패를 본 내용을 갖다가 갑자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일단 그 내용이 뭐 잘잘못 뭐 이걸 떠나가지고 이 상황
이렇게 왜 나한테 보고를 하는지에 대한 그 상황적인 부분에 아주 그냥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인상 쓰고 그냥 소리 지르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쁜 보고는 절대 깜짝 보고하면 안 된다. 깜짝 보고. 그래서 뭔가 예비 단계. 상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예비 단계를 반드시 갖고 그리고 나서 본 보고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가 제가 말씀드리는 키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비 단계를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네,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네. 이 예비 단계를 갖는 것이 여기에 약간의 그 경험치가 있습니다. 네. 예비 단계를 가질 때는요, 상사분한테 살짝만 치고, 살짝만 알려드리고 빠지는 겁니다. 치고 빠지는 거죠. 네. 상사분이 더 어떻게 깊게 얘기하기도 좀 뭐할 때, 근데 뭐 알긴 안 거예요. 네. 아, 그런가? 뭐 잘못되고 있네? 요 정도만 아는 정도만 일단 언지를 딱 주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 보고에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 상사분이 뭔지 좀 알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마음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비 단계, 살짝 치고 빠지는 이 보고를 어느 타이밍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 하고 하루 일과를 쭉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니까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성공했었던 예가 이때인데요. 점심시간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고를 살짝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는 어떻습니까? 모든 직원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쉽게 안 옵니다. 또 온들 뭐 꽉 차서 내려오게 되고요.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요. 그 시간이 약간 길게 한 5분도 기다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정말로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네. 뭐 할 것도 없고요. 뭐 누구하고 뭐 얘기는 뭐 나누기도 뭐 좀 그렇고 그냥 멀뚱멀뚱 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 시간은 할 수 없이 그냥 무료하니까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굉장히 그 좋은 타이밍 아닌가, 나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엘리베이터 앞에서요, 뭐 부서장님, 뭐 팀장님. 근데 사실은 요번 달 업적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그 외부 좀 환경 요인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좀 안 좋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살짝 던지는 거죠. 살짝 던집니다. 그러면 상사분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아, 그래? 좀 어려워? 그러면 우리 밥 먹고 나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자. 다시 한번 좀 보고 좀 해봐.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상사는 얘기가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야 한번 다 심층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뭐 점심 먹으러 가면서 거기서 뭔데 왜 이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좀 상황이 안 맞잖아요. 또 복도에 사람도 많은데 거기서 뭐니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기도 좀 맞지도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 옆에서 또 사람이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또 뭐 낭패가 났나 보다 하고 막 그런 게 막 소문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도 없고 단지 이제 인지는 한 거예요. 뭐가 안 좋구나 했고 점심 먹고 나가지고 그럼 보고 받아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예비 단계를 갖다 일단 갖추게 되면요. 본 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 예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왜 전일 때 보고 못 드렸던 상황 있지 않습니까? 점심 먹고 나서 바로 보고 드리려고 했더니 또 점심 드시고 나서 외부 뭐 행사 가시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날은 절대 다른 스케줄 안 잡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그냥 점심 식사 하시고 나가지고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점심을 하시고 나서 바로 자리에 앉으시죠. 그리고 부릅니다. 네. 김대리 좀 와봐. 아까 뭐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거 한번 보고 좀 해보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를 일단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일단 조성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전일에 보고 못 드렸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거 보고 드리려고 해도 뭐 상사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나쁜 보고 드리는 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나쁜 보고 드릴 때 일단은 약간 좀 배경 설명도 드리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여유있게 또 그것도 설명하는 것이 말도 버벅거리지도 않고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단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제 보고의 어떤 그 상황과 오늘의 그 보고의 상황, 뭐가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 상사가 이 나쁜 내용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조금이라도 좀 하게 되는 그 예비 단계를 일단 갖췄다는 거. 그게 굉장히 대표적으로 다른 어떤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그 보고를 좀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일단 좀 조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보고를 갖다 좀 정식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사분께 이제 보고를 드리고 조금 야단 맞을 건 받고요. 야, 이런 걸 갖다가 좀 빨리빨리 보고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건데, 이거 미리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대비책을 이렇게 세우긴 세웠는데, 그런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좀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상사분이, 물론 그래도 뭐, 난리를 치시는 상사분이 계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예비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가진 않습니다. 이 직원들은요, 그 큰 사무실에서 상사에게 야단 맞는 거가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리고 야단을 크게 맞으면요, 정말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뭐 저 끝에 있는 부서에서까지도 그 다음날 되면 다 합니다. 너 어제 막 박살났다며? 막 하면서 막 얘기가 나오고, 막 SNS 해가지고 막 제주도에서도 다 알게 됩니다. 제주 지점에서 박살났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두려운 거죠. 두렵기 때문에 상사에게 한번 크게 야단 맞게 되면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요. 이제 보고가 막 겁이 나요. 보고가. 이건 뭐 괜찮은 건데, 그냥 보통 일상적인 보고인데도 보고하는 게 막 겁이 나고, 말도 막 버벅거리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게 좀 야단 맞을 수 있는 이런 그 보고 같은 거를 좀 잘 넘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프로야구에서 실점은 하죠. 무사말로니까 실점은 하는데, 근데 일단 넘겨야 됩니다. 넘기면 그 다음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쁜 보고일수록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보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보고를 갖다 잘하게 되면 그래도 아주 결정적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말하자면 찍히는 것까지는 모면을 하면서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업무를 해서 어느 정도 이미지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나쁜 보고일수록 그 보고를 함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예비 단계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사전 언지를 줄 수 있는 보고를 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요. 보고를 갖다가 일단 언지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느 정도 보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보고 자리에서 차분하게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라. 막 쫓기면서 보고를 하면 보고는 더 안 됩니다. 보고는 더 안 돼요. 막 나쁜 내용 보고를 하는데 막 상사가 막 지금 서류철 들고 막 딴 부서 막 가려고 하는데 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 일단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가 바로 점심시간을 갖다가 점심시간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그 타이밍에 살짝 언지를 주게 되면요. 상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것도 되고요. 점심 식사 끝마치고 나서 바로 보고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상에서 아니면은 뭐 어떤 난 이런 게 고민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막 질문은 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네. 상사와의 향후의 관계를 갖다 설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이 어려운 상황을 잘만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생각을 하시고요. 어려운 보고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팁, 이 팁을 한번 활용을 해보십시오.
네, 성공 확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 실점으로 막는 성공 확률입니다. 네, 무실점하는 그 성공 확률은 아닙니다. 1점 내지 2점까지 실점할 수 있는 최소 실점으로 넘길 수 있는 확률 저는 80%, 85%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민감하고 예민한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 상사분은 사실은 항상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본인의 평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인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상대인데 이렇게 나쁜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드릴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일수록 더 스킬이 필요하고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어떤 그 보고를 해봤고요.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보고 드리는 것이 가장 그 상황에 맞는 보고가 될지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 내용은 뭐 어디 뭐 책자에도 사실 없는 내용이고요. 또한 뭐 어느 분한테도 아마 들어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이 성공 확률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성공 확률 아까 뭐 무사말루에서요. 실점 안 하는 그 성공 확률이 아닙니다. 네. 최소 실점을 하는 성공 확률입니다. 1점 내지 2점 정도만 실점을 하고 다음 회에 한번 공격을 통해서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성공 확률입니다. 성공 확률을 높다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요.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현재는 발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상황 발생됩니다. 네, 발생됐을 때 그거 기억을 해두셨다. 맞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생각을 하고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의외로 일이 잘 풀려서 그냥 본인이 그냥 며칠 동안 막 고민하고 했었던 그 부분들이 의외로 그냥 쉽게 해결이 되면서 그냥 살짝 야단 맞는 정도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넘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단 뭐 안 맞는다는 거는 기대하지도 마시고요. 네, 야단은 맞습니다. 나쁜 내용을 보고 하는데 어떻게 야단은 안 맞습니까? 야단은 맞는데 그냥 살짝 야단 맞고 일단 넘기는 정도 뭐 이런 정도 분명히 그런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생생코칭TV의 코코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